안녕하세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아침 7시 30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어제 우리 종가 매매 종목 솔트룩스로 대응했는데요. 이 솔트룩스 일봉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는 우리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도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 날 이와 같이 큰 하락이 한번 있고 그 이후에 어제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는데요. 이 솔트룩스 CES 2023 2023 5일부터 미국 시간으로 개막됩니다. 이 우리나라 기업들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 이제 이렇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전체 이 박람회 XR, AR, 그리고 또 메타버스, 또한 AI, 인공지능까지 전부 IT 기업들 이렇게 그 여러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AR 구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화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00개 기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배송 로봇도 또 여기에 선을 보일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전동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 이런 그 회사까지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요. 태양광, 전기차 충전 이런 기업들까지 전부 나가면서 거기다가 지금 그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촬영용 스튜디오를 마련해 가지고 참관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닮은 가상인간을 갖다가 제작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AI 인공지능과 관련한 AI 전문 기업 솔트룩스가 CES에 참가한다, 이런 것들이 또 호재로 작용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이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그 오후쯤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는데요. 오전 중에는 뭐 속수무책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 뚝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이 큰 손들이 완전히 갖고 노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중에 2200선까지 붕괴됐다가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2218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낙폭을 줄인 이유가 오전 중에는 외국인이 팔다가 또 오후에는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투심이 오전에 급격히 위축이 됐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살아난 바람에 또 특별한 악재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 매도 물량을 쏟아낸 외국인 기관의 이런 그 장난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저녁에 이렇게 그 뉴욕 증시 또 새해 첫 거래를 맞이해 가지고 테슬라하고 애플이 완전히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가를 끌어낸 요인이 테슬라하고 애플의 하락 때문에 그런 건데요.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이 됐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몇몇 납품업체에 이런 그 부품 생산을 줄일 걸 통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목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큰 회사가 약세를 보이니까 뉴욕 증시가 이와 같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불황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엘컴텍과 같은 이 오늘 관심주인데요. 금 관련주입니다. 이 금 관련주가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불확실성이 최고치를 치면서 금이
또 관심주에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국제 금값을 다시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금융시장이 부진하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엘컴텍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120원에 마감한 엘컴텍 금 관련주인데요. 오늘 3+1로 우리 관심주가 움직입니다. 일단은 종가 매매 종목이 솔트렉스고요. 그리고 이 관심주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엘컴텍 그리고 한일사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면서 이 한일사료가 어제 반짝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뛸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중국 관련 패션, 여성 패션 기업 공구먼 연일 이렇게 빠지다가 어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요. 이 관심주로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관심주는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강추위가 다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하 5도인데요. 서울이 더 기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강추위가 찾아올 겁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럴 때 또 큰 불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불 이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추운 이런 날씨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국조특위가 첫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출석을 합니다. 여기에 올라올 사람들이 앞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까지 2차 청문회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청문회가 계속 열릴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여기다가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규제 지역 또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대출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청약, 전매 제한, 그리고 실거주 의무 뭐 이런 거 전부 규제를 문재인 이전으로 완화할 것이다 라는 이런 발표가 나면서 또 부동산 규제 지역 강남 상구, 서초, 강남, 송파입니다. 여기에 또 용산구까지 4개 지역만 빼고 전면 지금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 그러나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그래도 조금은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해제를 하면서 금리가 인하돼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돼야지만이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는 그래도 이 중국이 새해 첫날 장중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바람에 우리나라도 오전에 안 좋다가 오후에 이렇게 올랐는데요. 어제 일본 증시는 또 휴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화권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국의 코로나 추가 확산이 불가피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정점을 찍고 중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가 좀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이런 의지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튼 인프라 투자에 나오고 또 목표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중국이 경제 재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경제 재건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 장중에 또 찍을 거고요. 이렇게 상승으로 찍을 거고요. 그리고 감염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이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오늘 3+1로 종가 매매 종목 솔트룩스하고 그리고 공구음원, 한일사료, 금 관련 엘컴텍이 우리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 시황을 말씀드렸고요. 이 우리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매일 모아 데이터 모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 모아 데이터가
시외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찍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계속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오늘 아마 모아 데이터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슈팅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드디어 모아 데이터가 이제 슈팅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에 돈이 몰린다, 이런 뉴스가 어제 이 시외 단일가에 뜨면서 바로 국내 데이터 센터 개발에 시장이 8조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 법들, 지방 분산 관련 법까지 나오면서 이 데이터 관련해서 드디어 모아 데이터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슈팅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침에 크게 갭 상승할 건데요. 아마 이걸 지켜준다 그러면 크게 올라가서 이 위까지 한번 3,500선을 뚫을 때까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모아 데이터의 이런 움직임 우리 그동안 많이 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모아 데이터 연속 지금 모아가지고요, 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 하락을 좀 하고 있었지만은 한번 오를 것이다, 이런 강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 갔는데요. 어제 단일가 10% 상한가를 찍었고요.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크게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 짓는데 이제 경쟁이 붙을 건데요. 구글이라든가 오라클, 네이버, 또 카카오, 이런 데이터 센터 짓기에 경쟁이 붙으면서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한국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이 될 거고, 글로벌 자금 진출이 본물을 이룰 거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상승할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 투자처로 지금 데이터 센터 개발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통신사가 그동안 덕점을 했던 데이터 센터 시장에 자산 운용사라든가 사모펀드, 디벨로퍼, 그리고 운영사, 건설사까지, 이런 부동산 개발회사까지 부동산 센터 개발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방 분산의 목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해 10월 15일 날 분당에 있는 판교, 이런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나면서 먹통 사태가 났던 이런 것들이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센터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력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상승의 가능성, 또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또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관련주들 다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금 볼 부분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역시 이렇게 데이터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상한가까지 찍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데이터 솔루션도 크게 상승을 할 거고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관련주들 움직임이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또 코로나의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이런 신종 변이가 나가지고 지사제가 전부 동이 났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와 맞물려서 이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지금 방역 강화 때문에 한국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완전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 테마 관련해서 여권 국민의당의 출마 선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나경원, 또 윤상현, 권성동, 이렇게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고 연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개각은 없다 그래가지고 권영세라든가
한동훈의 장관의 차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일축을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각자 선택의 문제다 그러면서 또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출마 선언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정치 테마주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또 연대설도 나올 거고요. 합종연행 완전히 어디로 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출마 선언의 시절입니다. 3월 초에 있을 이 전당대회를 위해 가지고 당대표 여기에 또 출마 선언 권성동이 6일 내일 모레 아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안철수는 다음 주, 조경태도 또 설 연휴 전에 아마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권 도전에 전부 공식화하고 있는데 2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그 후보 등록점까지 아마 고심을 할 거다. 후보 난립합니다. 한 10명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그 국민의힘 어떤 그 윤심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 윤심이 강조돼서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이 큰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게 오늘 큰 뉴스 중에 하나고 오늘 움직일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웹툰과 관련해서 또 OTT 콘텐츠 이런 관련주들 투자가 점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미스터 브루라든가 그리고 또 핑거 스토리 이런 웹툰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마 조정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컨텐츠 재벌집 막내 아들 이어가지고 더 글로리 저도 이제 좀 재벌집 막내 아들은 다 받고 이제 종방이 됐는데 더 글로리 송혜교 나오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국내 컨텐츠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웹툰주 또 컨텐츠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버키 스튜디오라든가 뉴라든가 사마 네트워크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컨텐츠 관련해서 또 엔터와 관련해 가지고요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핫이슈 종목으로 레인보우 이렇게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크게 이렇게 갭상승해 가지고요 진입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수익을 좀 안겨주긴 했는데 삼성전자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람에 이와 같이 삼성전자 덕을 보고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와 같이 크게 올라갔고요. 여기다가 지금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도 중국이 계속해서 개방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신호만 보인다 그러면 이 여행 관련주들 노란풍소이라든가 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같은 여행주들이 크게 올라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이 지금 큰 하두인데요. 이 외자 판호 발급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한일사료 우리 오늘 관심주인데요. 한일사료와 같이 이와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대한 차단이 글로벌 식량 위기를 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도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25%까지 양양자 의원이 또 발표도 했는데요. 25%까지 상향 이렇게 결정에 투심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IA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사주 매입 공시 때문에 크게 올라왔고 또 한번 12월 중순에도 올라왔는데 연일 빠지긴 하지만 이제 상승을 좀 도모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 5%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빗썸과 관련해 가지고도요. 비덴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온 이유가 지금 비덴트 이종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비덴트가 이와 같이 빗썸 관련해 가지고 크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방송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어제 좀 늦어서 전반적으로 시황을 짚어주지 못해서 오늘 좀 제가 길게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테마, 컨텐츠 또 이런 그 호재들이 움직임이 있고요.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일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 관련 모아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또 이 관련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모아 데이터하고 같이 움직일 만한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아 데이터로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 크게 상승해서 오늘 수익으로 안겨줄 아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오늘 1월 새해 2023년 맞아서 두 번째 또 매매하는 날입니다. 같이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죄송합니다. 3일째 이렇게 거래하는 날인데요. 같이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